자, 법률행위 종류입니다.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세 가지가 있는데 합동행위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동행위는 모르시는 게 낫고요. 단독행위의 계약만 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또 은근히 시험에 잘 내요. 일단 의사표시가 2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 의사표시가 하나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단독행위.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갑이 을에게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하나죠. 요것만으로 성립한다면 요게 뭐죠? 단독행위. 을이 두 번째 의사를 표시해야 성립한다면 요걸 우리가 뭐죠? 계약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의사표시 결국 뭐죠? 승낙이거든요. 그래서 단독행위란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계약이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입니다. 그래서 가끔 다음 중 계약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참 묘하게도 외워서 풀면 틀리게 출제해요. 그래서 이게 상기하는 게 아니라 5개 지문 중에서 승낙을 얻어야 하는 걸 찾아내시면 돼요. 의외로 쉽습니다. 왜요? 계약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고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니까요. 하나 따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증여가 계약이라는 건 좀 따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왠지 증여는 꽁꼬로 하는 거니까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요. 증여도 뭐죠? 계약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야지만요?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야 인마 내가 너한테 10억 줄게 라고 했던 이놈이 네 돈 안 받아 짜자 그러면 못 주는 거다. 왜냐하면 증여도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야지만요?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계약은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냐면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 될 거고요. 이에 반해서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못해요. 왜냐하면 승낙을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자유롭게 한다면 당하는 사람이 뭐 볼 수 있죠?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유롭게 못하고 단독행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요 말보다는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은 어차피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조건도 붙일 수 있고 기한도 붙일 수가 있어요.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조건도 기한도 붙일 수가 없다. 물론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다면 조건 기한을 붙일 수가 있겠지만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종류가 쭉 나오는데 뭐 그건 설명드릴 건 아니고 단독행위 종류가 둘로 나뉘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나뉘는데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도 쭉 보시되 이게 실제로 외울 건 아닙니다. 나중에 뭐 해지 단독행위는 그냥 알게 되는데 따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법률행위라고 하면 계약도 있고 단독행위도 있으니까 계약과 단독행위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는 다 뭐죠? 단독행위죠. 그죠? 포기는 뭐예요? 단독행위니까 포기했다는 이유로 물권이 소멸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 포기는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에서 넘겨보시면 개념이 나오는데요. 용어 정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로 나뉘고요. 처분행위가 다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로 나뉩니다. 채권행위가 뭐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채권행위입니다. 그러면 채권이 발생했다는 말은 상대방에게는 뭐가 생겼다는 얘기죠? 의무가 생겼다는 얘기니까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는 의무 부담행위라고도 합니다.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가끔 나올 때 채권행위라는 말보다는 의무 부담행위라는 말을 더 잘 써요. 헷갈리라고 그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뭐죠? 채권행위고 다른 말로 뭐죠? 의무 부담행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물권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물권행위라고 하고 준물권이라는 말은 물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준물권행위입니다. 물권행위는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준물권행위는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가 뭐죠? 준물권행위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갑 소유 A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요 매매 계약을 하면 갑은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고 을은 재산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요? 채권이 생기니까 매매 계약은 뭘 발생시킨 거죠? 채권을. 따라서 매매 계약은 뭐죠? 채권행위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뭐죠? 의무 부담행위가 되는 거고. 그리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을로 넘어오죠. 물권이 뭐죠? 변동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가 뭐죠? 물권행위.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을과 갑이 만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을에게 설정 등기를 해주면 일단 설정 계약을 하면 을은 갑에게 설정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뭘 갖게 되죠? 채권을 갖게 되니까 설정 계약은 뭐가 돼요? 채권행위가 되고 설정 등기를 하면 비로소 을이 뭘 취득해요? 저당권을 취득하니까 물권을 취득하니까 설정 등기는 뭐가 되겠어요? 물권행위가 되겠죠.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면 을은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기죠? 채권이 생기므로 1억을 빌려주는 것은 뭐죠? 채권행위인데 을이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을에서 뭐죠? 병으로 바뀌죠. 다시 말하면 물권이 아닌 채권이 변동되게 되니까 이런 건 뭐가 돼요? 준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돈을 빌려주면 채권이 발생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뭐죠? 채권행위인데 을이 병에게 채권을 양도하면 채권이 변동되는 거죠.
물권 이외의 권리가 변동되는 거죠. 요거는 뭐가 돼요? 준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개념을 보시면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의 증가와 감소, 증가 감소가 함께 일어나면 수반에서 일어나면 출연행위라고 하고요. 증가 감소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비출연행위라고 하고요. 조심할 것은 출연행위가 다시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로 나뉩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출연행위가 다시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로 나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유상은 출연행위, 무상은 비출연행위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출연행위가 다시 유상행위와 뭐로요? 무상행위로 나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을요. 을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나중에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재산은 앞으로 뭐가 돼요? 감소될 예정이고 을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증가가 될 예정이니까 매매 같은 유상행위는 증가와 감소를 함께 일으키니까 뭐가 돼요? 출연행위인데 증여도 마찬가지죠. 갑이 이 건물을 증여하기로 하면 갑의 부동산은 뭐가 돼요? 감소가 되고 을의 부동산은 뭐가 돼요? 증가가 될 테니까 증여 같은 무상행위도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니까 뭐가 되죠? 출연행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비출연행위가 뭐가 있느냐? 대리권 수여입니다. 너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사라 라고 얘기를 하면 재산이 아직은 증가될 리도 없고 아직은 뭐가요? 감소될 일도 없으니까 증가 감소가 전혀 없으니까 뭐가 돼요? 비출연행위가 되겠죠. 소유권의 포기도 뭐냐면 비출연행위예요. 제가 이 안경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하기 위해서 갖다 버렸어요. 그러면 저의 재산은 감소가 되겠지만 제가 이 안경을 쓰레기통에 넣었다고 해서 누구의 재산이 증가되는 것은 없는 거죠. 출연행위가 되려면 증가와 감소가 수반 함께 일어나야 돼요. 소유권의 포기에는 뭐만 있어요? 감소만 있고 뭐는 없어요? 증가는 없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비출연행위가 되는 거죠. 물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죠? 소유권의 포기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포기와 같이 감소만 있고 증가는 없는 것은 비출연행위다. 왜냐하면 출연행위란 증가와 감소가 함께 있어야 뭐가 돼요? 출연행위가 되니까요. 끝이죠. 그 다음에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는 행위는 요식행위고요.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요구되지 않으면 뭐죠? 불요식행위인데 조심할 것은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요식행위는 단 한 개가 없어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다 뭐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문서로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뭐죠? X. 조심하시기 바라고. 주된 행위, 종된 행위 뭐 설명드릴 게 없죠. 뭐 이런 얘기죠.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갑소유 A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물론 돈을 빌려줘야 뭘 설정할 수 있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요. 저당권을 설정 안 해도 뭐는요? 돈은 빌려줄 수 있는 문제잖아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하려면 반드시 돈을 빌려줘야 된다. 1억을 빌려주는 행위가 뭐죠? 주된 행위고요.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뭐죠? 종된 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또 1억을 빌려주게 되면 을은 갑에게 1억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고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을에게 뭐가 생기죠? 저당권이 생기죠. 물론 채권이 뭐요? 주된 권리. 저당권은 뭐죠? 종된 권리다. 왜냐하면 채권이 있어야지만 먹어요. 저당권이 존재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건 쭉 읽어보는 겁니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뭐 교재 얘들이 재밌는 게 있죠. 뭐 이런 거 있어요. 종전행위 해가지고 재미를 보면 두 번째 줄 보증계약 종전행위 했죠. 왜요? 돈을 빌렸어야 뭘 할 필요가 있어요? 보증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돈을 빌리는 게 뭐죠? 주된행위, 보증은 뭐죠? 종전행위. 부부재산계약은 소비대차계약이나 혼인행위가 없으면 독자적으로 의무가 없다. 이 부부재산계약이 의무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혼인행위가. 그래서 혼인행위가 뭐죠? 주된행위. 부부재산계약은 뭐죠? 종전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부부재산계약이 뭐예요? 자기야 우리 결혼하면 생활비는 50만 원 해가지고 자기가 25만 원 내고 내가 20원 낼까 이런 거예요. 그죠? 관리비는 자기가 내고 뭐 전기세는 내가 낼게 뭐 이런 거. 이런 건 다 뭐가 돼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뭐예요? 의미가 있는 거니까 혼인이 뭐죠? 주된행위고 부부재산계약은 뭐죠? 종된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신탁행위, 비신탁행위는 가입형입니다. 나중에 통종이업 표시할 때 잠깐 개념만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43페이지부터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의 목적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첫날이니까 좀 일찍 끝낼까요? 그죠? 목적부터 다음 주 할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뭐죠? 1시 50분에 수업을 끝납니다. 그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